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또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는 돌아오는 유튜버가 됐네요. 네, 그, 매일 영상을 못 올리니, 예, 영상 올릴 때마다 돌아왔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네,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바로 시장 이야기부터 하죠. 네. 제가 주간 시장 분석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월요일, 화요일장, 네, 보면 답 나온다. 예,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근데 월요일, 화요일장에, 네, 바로, 네, 제가 2570포인트를 얘기를 하면서, 네, 월요일, 이거를 돌파를 하는지, 예, 하는지가 중요하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저는 이제 월화가 미장이 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전저점이었죠. 2540포인트 뭐 살짝 깰 수도 있고, 네. 하지만 2530은 깨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반대 움직임이 나왔죠. 네, 월화에서 시장을 위로 당겼습니다. 2570을 네, 뚫고 네, 화요일은 심지어 2600포인트도 위로 돌파를 했어요. 예, 근데 제가 2600포인트는 바로 위로 넘지 못할 거라고 그 얘기는 드렸죠. 예, 그리고 종가상으로는 네, 화요일 날장에서 네, 고가는 물론 2600포인트를 돌파했지만 항상 종가가 중요하죠. 예, 종가는 2593포인트로 네, 2600포인트 돌파를 못하고 네, 다시 내려왔습니다. 네. 자, 이제 월화장을 보면 네, 답이 나왔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2540포인트였던 기존 저가도 쉽게 네, 깨지 않으리라 예,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이제 월화장 보고 어떤 정도의 이제 좀 답이 나왔냐면 이제는 시장은 어 아마도 네 7월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제 주말에 주간 시장 분석에서 또 상세하게 얘기를 드리겠지만 다음 주 옵션 만기까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지나고 나면은 이제 옵션 만기 13일 날 옵션 만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이때까지는 시장을 좀 가두리 그러니까 가둬놓고 박스권에서 가둬놓고 네 시장을 좀 뭐 종목단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나오겠지만 가둬놓는 네, 그런 장이 좀 펼쳐질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다음 주까지는 네. 뭐 어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에코프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예측이 또 틀린 부분이 에코프로가 고점 돌파를 못할 거라고 네,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에코프로 고점 돌파 못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 날 바로 고점인 80만 원, 80만 원, 82만 원을 바로 뚫고 네. 90만 원을 90만 원을 뚫고 심지어 100만 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걸로 또 시장에 어느 정도 답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에코프로는 저의 예상을 깨고 고점 돌파를 했고요. 삼성전자는 저의 예상대로 7만 3천 원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네, 돌파를 여전히 못하고 삼성전자는. 네. 이걸로 오늘 좀 에코프로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답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은 에코프로가 고점 돌파를 못할 거라고 봤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반대로 에코프로를 좋게 봤기 때문에, 예, 좋게 봤기 때문에 내년에 진짜 정말 쭉쭉 뻗어 갈 것이다. 예, 100만 원을 돌파를 해서 뭐 120만 원, 130만 원까지 갈 거다라고 봤기 때문에 사실은 고점 돌파를 못할 거라고 봤는데 에코프로가 지금 이 시점에 고점 돌파를 했다라는 얘기는 네, 반대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진 겁니다. 네. 반대입니다, 반대. 예, 지금 에코프로가 고점 돌파, 일단 저는 에코프로 100만 원을 터치할 거라고 봐요. 예, 100만 원 터치할 거라고 보지만, 지금 상황에서 돌파를 했다라는 얘기는 내년에 에코프로는 현재 카카오 꼴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네. 안 좋은 소식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일단은 시장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네, 시장은 다음 주까지는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두 지점입니다. 일단은 2630포인트, 그리고 저점으로는 2530포인트. 이 두 포인트가 중요해요. 2630과 2530. 예. 근데 현재로서는 월화장의 움직임이 돌파하는 움직임이 2570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음 주까지는 2600 포인트, 그리고 분봉으로 볼까요? 예. 다음 주까지는 2600포인트, 그리고 저점으로 2540포인트. 이 가두리권에서 2540포인트, 이 가두리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예, 하면서 뭐 또 흔드는 장세가 또 펼쳐지고,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정도 쯤에 이제 다시 시장 좀 상승하는 좀 포지션을 잡아놨다가 다음 주죠. 다 다음 주 정도 돼서 2630포인트 위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는 7월 중순 이후에,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지수 상승하는 랠리가 나올 거다. 아마도 7월 중순 이후, 그리고 8월까지 2730포인트 정도, 2700에서 2730포인트 정도까지 가는, 네,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아마도 그때 아마 73,000원을 제대로 좀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때 가서 이제 삼성전자의 고점이 어디까지일지 좀 봐야겠지만, 아마도 삼성전자가 73,000원을 돌파를 한다면, 그래서 75,000원, 7만 뭐 그 이상로 간다면 아마도 7월 중순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네, 에코프로 넘어가죠. 이제는 시장 얘기는 좀 짧게 얘기를 할게요. 환율 얘기 잠깐만 짚으면, 환율이 1300원 20원까지 갔다가 1300원대 1200원대도 봤죠. 로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그랬다가 오늘 또 다시 1295원까지 갔다가 다시 오늘 1305원까지 또 반등을 했는데, 이 움직임도 아마도 7월 중순 이후에 본격적으로 1200원대 다시 하회해서 좀 내려가는 움직임도 7월 중순 이후에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때까지도 뭐 미장이 오늘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오늘 좀 많이 하락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얘도 재미는 없을 거다. 미장도 한동안은. 이렇게 보고요. 네, 시장 얘기는 뭐 오늘은 주중이니까 짧게 얘기하죠. 짧게 마무리하고 오늘은 에코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네, 저의 예상을 보기 좋게 깨고 네, 고점을 돌파하셨습니다. 네, 앞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물론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아마도 100만 원은 보지 않을까. 100만 원은 한번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100만 원이 고점일지, 110만 원이 고점일지, 120만 원이 고점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모르겠고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고점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이제 정말 무조건 팔아야 된다. 에코프로는. 네. 내년에 에코프로는 내년뿐만 아니라 뭐 길면 내후년까지도, 아마도 내년 정도이지 않을까. 내후년은 회복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에코프로는 네, 아마도 네. 일단은 40만 원은 무조건 볼 거고요. 40만 원은 무조건 볼 거고, 지금 현재 카카오 같은 그런 페이스를 생각을 하면은 30만 원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진짜 운이 나쁘면 24만 원,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게 물론 당연히 언제 나올 거냐. 저는 일단은 현재 추세로 생각을 하면은 에코프로는 아마도 이 서머 랠리가 끝나는 8월 중순 이후까지는 버틸 거라고 봅니다. 에코프로는 적어도 8월, 7월은 물론이고요. 8월 중순 정도까지는 적어도 꺾이지 않을 거다.
뭐 중간중간 살짝 조정이 나오더라도 아마도 요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대 요 근처에서는 계속 놀 거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8월 중순 정도까지는. 근데 시장이 썸머 랠리가 끝나고 9월 달부터는 좀 조정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게 뭐 정확히 9월일지 10월일지 그거는 뭐 이제 봐야겠지만 또 상황을 봐야겠지만 그때가 되면 이제 에코프로도 슬슬 힘을 잃기 시작을 할 거다. 급격하게 빠지지 않을 거예요. 살살살살 빠졌다가 또 또 반등했다가 또 살살살살 빠졌다가 또 반등했다가 요렇게 살살살살 우아양 할 겁니다. 그랬다가 본격적으로 빠지는 거는 아마도 저는 내년 언제일까요? 이게 언제일까? 아마도 내년 3월, 3월 이후, 4월 이후, 5월, 길면 5월,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할 건데, 어쨌든, 제가 말하는 핵심은, 자, 이게 카카오로 이해하기 쉽게, 카카오로 말씀을 드릴게요. 카카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에코프로가 지금 언제냐? 지금 이 상태입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에코프로가 지금 이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고점을 돌파하고, 물론 여기서 고점 돌파하고 이 정도까지 갔죠. 그래서 에코프로도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뭐 120만 원, 130만 원, 뭐 150만 원,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 썸머 랠리에 뭐 그러면 그거 먹으러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모르겠다고요. 고점을. 모르겠어요. 고점 모르겠다라는 건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와 동시에 지금이 고점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지금 에코프로에서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고점이 어디냐라고 앞으로 한 달 정도 동안 계속 기사가 쏟아질 거예요. 에코프로 100만 원 간다, 110만 원 간다, 120만 원 간다, 150만 원 간다.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연봉으로 볼까요? 이걸 가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다려야, 앞으로 에코프로의 미래는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뭐, 지금 이게 고점일지, 지금 100만 원, 90만 원이 이 상태일지 모르죠. 앞으로 이 상승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승 이후에 남아있는 건 이 하락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내년 내내, 아마도 에코프로는 하락을 할 겁니다. 내년 내내, 내년 내내. 그리고 내후년 돼야 좀 하락이 멈출 거예요. 그래도 내후년에도 안 좋을 거고, 그리고 카카오는 저는 물론 올해부터 슬슬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본격적인 반등은 아마도 내년 정도 돼야지 카카오는 반등이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에코프로가 그러니까는 내년에 이 연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에코프로는. 한마디로.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죠? 저는 사실은 에코프로가 이번에 다시 에코프로 넘어가면 에코프로가 이번에 고점을 돌파를 안 했다면 좀 조정받다가 내년에 다시 한번 랠리가 펼쳐질 거다. 그렇게 봤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이면 이제는 물론 뭐 공매도가 당연히 쇼커버가 나오고 뭐 이런 부분이 당연히 있지만 그건 잠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는 완벽하게 고점 구간에 들어갔어요. 완벽하게 9%는 고점 구간에 들어갔고 이제 당연히 과열권이 다 이제 펼쳐지겠죠. 그래서 고점이 어디일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뭐 100만 원은 최소한 확인할 거라고 보지만 뭐 120만 원, 150만 원 뭐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에코프로는. 하지만 이제는 뭐 매수자의 영역이고요. 매수하신 분도 이제 파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파셔야 되는 거. 앞으로 50%가 더 오른다. 뭐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이제 운입니다. 운이에요. 150만 원을 찍든 뭐 하든 그거는 운이고요. 이제는 저였으면은 저는 이제
저는 다 정리를 했을 겁니다. 제가 에코프로 들고 있었다라면. 물론 저는 이미 다 팔아가지고 없지만, 예. 들고 계셨다라면, 예. 저는 이제 무조건 파셔야 되는 영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에코프로는.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가 고점 돌파 뭐 예측을 못했다. 고점 돌파를 못할 거라고 봤는데 틀렸다. 그래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네, 그런 억하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에코프로 들고 계신 분의 악플이 달리겠죠. 저번에 제가 고점 돌파 못할 거라고 얘기했을 때도 악플이 제법 달렸거든요. 예, 물론 제가 삭제를 했지만, 예. 근데 뭐 이번 이 얘기도 또 하면은 또 달리겠죠. 예, 하지만 저는 악플 상관없이, 예, 이제는 파셔야 됩니다. 예, 어디까지 가든 뒤돌아보지 마세요. 예, 막 에코프로 관련된 뉴스가 쏟아져도 뒤돌아보지 마세요. 파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의 미래는 지금 이런 연봉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연봉을, 예, 보이고 있지만,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미래는 이 미래입니다. 예, 내년에 에코프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네. 라고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예, 숱한 사례를 봐왔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가 내년에 이렇게 되리라고 저는 90% 이상 확신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요. 에코프로 얘기 이렇게 짧게 마무리하죠. 예. 그래요. 뭐 악플 달리겠지만 다십시오. 네. 다세요. 악플 많이 다시고요. 예. 뭐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예. 삭제하면 됩니다. 삭제할 거니까 예, 많이 다시길 바랍니다. 악플. 예. 자, 린드먼 아시아 짧게 얘기할게요. 예. 린드먼 아시아가 6,000원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살짝 깨졌죠. 5,900원. 오버 하락 슈팅은 네, 충분히 예상을 했고요. 저는 내심 5,700원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전혀 당황스럽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런 지금 하락이 왜 일어났는지 또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죠. 제가 가장 주력으로 밀고 있는 종목이니까. 예. 이게 보세요. 에코프로 요날 봉이거든요. 예, 요날 분봉으로 볼까요? 분봉으로 3분봉으로 아예 보죠. 예, 3분봉으로 보면은 3분봉 너무 짧나? 15분봉. 아, 3분봉 보죠. 3분봉 보면은 어디 있습니까? 네, 요날인데 이날 월요일 날이죠. 이날 또 월요일이네요. 예, 1분봉 1분봉 볼까? 예, 1분봉 보죠. 예. 예, 요 날이죠. 예, 요날 월요일인데, 예, 장 시작을, 시가를 6,300원으로 시작을 해서, 빵! 쌌어요. 빵! 시작하자마자. 얼마? 예, 6,900원. 예, 6,900원까지 쏘고, 바로 내리 꼽습니다. 예. 그래서 종가가 얼마에 마무리 됐느냐? 6,100원. 예, 아니죠. 종가가 6,070원, 6,000원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요 날이거든요. 예, 제가 차트가 지저분해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예, 요 날인데, 그러니까는 이게 고가가 중요합니다. 6,900원, 그러니까 거의 7,0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7,000원이 중요하죠. 예,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7,000원 위로 예, 린드먼 아시아는 가면은 본격적인 시작이다. 물론 이때 이제 돌파를 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이다가 예, 바로 다시 예, 내려왔죠. 그러니까 6,700원 정도 제가 얘기했고, 예. 근데 한마디로 고점 가격을 한 방에 바로 갔다가 쭉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자 이거를 냉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세요. 자 호가창을 보죠. 호가창을 보면은 자 여기서 이 6,000원 정도에서 6,000 뭐 300원 시가로 시작했지만 여기서 7,000원까지 쫙 쌌어요. 예. 그러면 여기 쌓여 있는 매도세를 전부 잡아먹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일단은 그래요.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7,000원까지 있는 이 호가들을 다 잡아먹고 매수를 한 거죠. 누가 어떤 주체가 매수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 이 봉이 나올 이 윗꼬리 거대한 윗꼬리가 나오려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매도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매도를 해야 돼요.
그,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7천원까지 이 매수세를 잡아먹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예, 돈을 썼겠죠. 예. 근데 그 물량을 다시 던지면서 다시 6천원 제자리로 다시 돌렸어요. 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자, 여기서 과연 이 사람이 만약에 이 7천원까지 매수한 사람과 다시 6천원까지 매도한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고 한다면, 근데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크죠. 예, 크죠. 그러니까는 보세요. 자, 만약에 이 주체와 이걸 끌어올린 이 주체와 이걸 내다 꼽은 이 주체가 다른 주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너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여기까지 7천원까지 끌어올린 주체와 이 주체가 다른 주체라면, 예, 다른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얘는 끌어올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7천원까지. 예, 끌어올린 목적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다른 주체면 이걸 다시 매도해서 내리꽂는 걸 가만 보고 있었을까요? 첫째로. 예, 보고 있지 않겠죠. 예, 다시 못 내려가게 더 돈을 써서 매수를 했던가, 그런 행위를 펼쳤을 겁니다. 예. 근데 그런 행위를 펼치지 않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끌어올린 주체와 이 다시 내리꼽은 주체가 같은 주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같은 주체예요. 예. 다른 주체의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예. 같은 주체이기 때문에 이 봉이 나온 거예요. 이 성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끌어올렸다가 다시 내다 꼽는 게 가능한 거예요. 예.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끌어올린 사람과 내린 사람이. 예. 그러니까 가만히 보고 있겠죠. 예. 돈을 썼는데 내다 꼽는 걸 가만히 보고 있었겠죠. 왜냐? 본인이 한 거니까. 예. 자, 그러면 본인이 했다라고 치면은, 예.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7천원까지 올릴 때 과연 요 그때 이 걸려있는 이 매물대들과, 예, 7천원을 딱 가서 다시 6천원까지 내려올 때에 거기서 매도의 이 매물대, 예, 뭐가 더 많을까요? 예, 뭐가 훨씬 많겠습니까? 자, 상상을 해보세요. 5천원 여기서 6천원에서 쭉 7천원까지 올릴 때는, 야, 물론 지금 거래량이 많은 상황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매도세가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매도세를 다 잡아먹으면서 7천원까지 돈을 썼을 거예요. 예. 근데, 순식간이었죠. 예. 여기서 딱 7천원까지 딱 간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여기 다시 7천원에서 쭉 6천원까지, 여기에 자, 이제 매도 던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7천원에 갔으니까. 거기서 이 매수 창의 호가들이 촘촘할까요? 촘촘하지 않아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7천원까지 매수를 하는데 쓴 물량이 이 매도 다시 6천원까지 제자리로 돌리는데 까지의 물량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 얘기는 뭔 얘기냐? 예. 자, 물량이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위로 산 물량이 내리는 물량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가격은 다시 6천원에서 7천원 갔다가 다시 6천원까지 제자리이지만, 가격은 다시 왔다리 갔다리 해서 다시 원점이지만, 이 물량 자체는 여기까지 올라갈 때 거기 물량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네. 얘가 이날 돈을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예.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 가격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제자리지만, 물량 올리는 데까지 그 잡아먹어야 되는 물량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주체는 이 짓거리를 해서 돈을 썼다라는 얘기예요. 예. 돈을 썼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예. 많이 썼습니다. 그것도. 예. 물론 이 거래량 자체가 아주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쓴 건 아니지만, 이날 일요일날, 이 월요일날 분명히 이 행위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행위를 하는데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예. 큰 돈은 아닐지언정, 예. 분명히 명백하게 돈을 썼어요. 예. 저는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이런 헛짓거리를 했을까? 예.
왜 쓸데없이 올렸다 내려갔다 가격은 결국 제자리인데 왜 헛돈을 썼을까? 예, 뭔가 목적이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예. 제가 이 얘기를 좀 장황하게 얘기를 드리는 건 이 세력들이 요 주가의 찐 상승이 나오기 전에 요런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물론 요 패턴이 그러니까 왜 그런 행위를 하냐면 얘의 목적은 이날의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요 1, 2주간의 요 때의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요 윗꼬리단 긴 뭐 음봉이든 양봉이든 윗꼬리단 봉, 저는 그걸 돌리는 봉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예. 그 봉이 나왔을 때 가만 보면은 당연히 이 봉이 나오고 나면 당연히 한동안 주가가 안 좋겠죠. 당연하죠. 윗꼬리 길게 달았는데. 예.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안 좋죠. 예. 당장이라도 팔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 그리고 세력들이 원하는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예. 자, 이 종목의 심리를 안 좋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 그러면 안 좋게 해서 얻는 메리트는 뭘까요? 예. 많이 매도가 나오겠죠. 평소보다 심리가 안 좋아질수록 당연히 안 나올 물량들이 더 많이 나오겠죠. 예. 그게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뭐냐? 단기간에, 예, 요, 요 기간에 물량을 모으려는 목적인 겁니다. 여기서 돈을 쓰고, 여기서 이제 한 번씩 이 주가가 흔들릴 거예요. 예, 지금 6,000원 밑에 있는 게 좋은 증거입니다. 예, 그럴 때, 이렇게 한 번씩 툭툭, 예, 예를 들어서 효과창에서 얘가 매도를 한 번씩 해요. 예. 그리고 혹은 매수세도 여기 많이 걸려요. 평소보다. 예. 그럴 때마다 물량을 줍줍 하는 거죠. 예. 그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찐으로 이제 탁 턴어라운드 하기 전에 요런 윗꼬리단 봉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윗꼬리 봉이 나오고 짧으면은 몇 주, 길면은 몇 달 안에 주가가 예, 어느 날 큰 장대 양봉이 하나 팍 솟습니다. 예, 이 윗꼬리단 양봉, 이 윗꼬리단 봉이 나오고, 예,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예, 길어야 예, 몇 주, 몇 달 안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참 의미가 있잖아요. 딱그 의미 있는 7,000원이란 가격 그리고 그러니까 요 박스권을 다 한번 훑은 거예요. 지금 7,000원, 6,000원이란 박스권을 이날 월요일 한번 다 훑은 거예요. 예. 싹 다 잡아먹은 겁니다. 예. 음. 그러니까 완벽하게 본인이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력이 이날 이 행위를 한 세력이 예. 싹 다 잡아먹힌 겁니다. 이날 이 7,000원에서 6,000원 사이의 물량들은 예. 이제 이 7,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있던 물량 들고 있던 사람들 다 털렸거든요. 예, 이 세력한테. 예. 이제 이 주식은 이 세력 맘인 거예요. 예. 음, 그렇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오늘 린드먼 아시아는. 예. 그러면 이제 뭐 주가 예측, 예, 뭐 한동안 안 좋을 수 있겠죠. 뭐 저는 아마도 한 다음 주 정도, 뭐 제 예측으로는 물론 당연히 틀릴 수가 있겠지만 다음 주 정도까지는 5천원 후반대에서 좀 놀지 않을까. 예. 하지만 어느 날 다음 주 혹은 다음 주 지나고 다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 7월 한 셋째 주, 넷째 주 정도면은 어느 날 의미 있는 양봉이 딱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양봉이 나오고 7,000원을 돌파를 하고 가장 중요한 가격인 예, 요 7,000원, 500원, 400원, 500원 위로 딱 솟는 순간 예, 얘는 이제 찐이다. 예, 찐으로 시작이 된다. 그리고 저는 월봉을 보고도 이달은 7월 달은 상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6월도 내심 기대는 했어요. 하지만은 가능성은 7월이 훨씬 더 높겠죠. 6월보다는. 예, 6월보다는 7월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뭐 6월도 기대는 했지만 그래서 요날 이제 7,000원 위로 딱 올라가고 네, 주봉상으로 딱 봤을 때 7,500원 위로 딱 가기 시작을 하면은 네. 뭐 7월에 요 만원 돌파를 못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러면 8월이겠죠. 예.
적어도 7월은 상승하는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 그리고 그 모멘텀은 7월 셋째 주, 넷째 주 현재로서는 좀 가능성이 보인다. 예. 첫째 주, 둘째 주는 이런 봉 나온 것만 봐도,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날 이 봉 월요일 날 나온 봉을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거예요. 아, 린드먼 아시아, 예,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예. 라고 보는 거죠. 예. 네. 좀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예. 오늘 그러니까는 뭐 린드먼 아시아 설명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이 제가 오늘 호가창 얘기를 들면서 이 윗꼬리단 봉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예. 의미 있는 돈을 썼는데, 아니지, 의미 있는 돈이 아니고 분명히 돈을 썼는데 의미 없어 보이는 돈을 썼다. 예. 왜 썼을까?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날 이런 의미 없는 행동을 한 거는 이날이 아니라 이날 이후에 펼쳐질 요 하락들, 예, 추세 하락, 그리고 이 심리의 안 좋음, 이거를 연출하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겁주는 거예요. 예, 겁주는 겁니다. 겁주고 얘네들이 얻는 목적은, 예, 요 겁주는 구간에서 쏟아질 개미들의 물량들, 예, 요거를 앞으로 뭐 길면은 몇 주 동안, 뭐 진짜 길면은 몇 달 동안 주워갈, 예, 심산으로 나온 봉이다. 예, 그런 목적이다. 이 의미 없어 그러니까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하는 거에 대한 목적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거 말고는 없어요. 예. 나올 수가 그거 아니면은 왜 이런 뻘짓을 하겠습니까? 예. 라는 거를 오늘 좀 사실 오늘 공부 영상이 될 만큼 중요한 영상이에요. 예. 이거를 다들 모르시거든요. 예. 그래서 네, 어쨌든 예, 그런 설명을 하고 린드먼 아시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는 이제 미래가 이제 암울해졌다. 특히 뭐 올해는 이제 마지막 불꽃을 올해 태우겠지만 내년은 암울한 장이 펼쳐질 거다. 에코프로에게는. 예. 란 이야기와 린드머 아시아는 요런 이 돌리는 봉, 윗꼬리다 긴 봉, 예. 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왜 세력들이 왜 이런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드리고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가능하면 내일도 영상 올릴 수 있으면 올리겠죠. 의미 없는 약속 같아서 예, 헛웃음이 나오지만 네, 어쨌든 뭐 내일 못 올리더라도 주간 시작 분석에서 상세한 시장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다음 주까지는 가두리 장.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로 2630, 그리고 아래로 2530. 하지만 현재로서 2540. 지난 전저점이 2541이었죠. 거기까지를 박스권으로 보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든 시장이 겁내지 마시라. 이런 얘기 드리면서 자세한 얘기는 주간 시장 분석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